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네, 멋진 금요일 아침, 8월 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이때 외쳐야죠. 뭐라고요? Thanks God, it's Friday. 네, 저는 이제 8월 달에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본 해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덕택에 북치고 나발불고 여러 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 재미있는데 약간 피곤하려고는 해. 네, 그렇습니다만 재미있습니다. 재미로 살아야지 뭐. 근데 어쨌든 어제 저녁도 제가 연합인포맥스 나가서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갔는데, 연합인포맥스에서 간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마도 앞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인포맥스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나갈 때는 연합인포맥스에서 약속해 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섹터 애널리스트들을 가능하면 한 명씩 불러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선순위는 제가 요청하는 sek터 애널리스트들을 불러주시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증시각도 채널에서는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거기서는 조금 남의 채널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하고 남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채널은 뒷북치는 채널이 아니다. 이미 다 확정되고 올라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다. 시청률을 위한 채널이 아니고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상승시켜드리기 위해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채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북을 치든, 근데 어제는 중북을 쳤어요. 어제는 중북. 이미 사실은 옛날에 앞북 쳤어. 옛날에 앞북은 쳤는데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애매한데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연합인포맥스의 섹터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중북 어떤 건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 채널을 계속 따라오시는 분은 다른 채널에 비해 아마도 약간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미운 사람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투자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만 소개해 주시면 괜찮을 그런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밌네. 이거 실시간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 자, 오늘 미국 시장, 이제 저 채팅창 안 보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할까요? 뜨겁지도 않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다. 다만 실적은 좋을 뿐이다. 그리고 시장은 긍정적이다. 라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간단한 한 줄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달면, 최고가라 불안하지만 실적을 봐서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현재 미국 상황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음악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딱 요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요즘 딱 요런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걱정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냥 이렇다 할 상황이 없어. 그냥 고야. 긍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립지대의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냥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죠. 특별한 상황이 없는 상황. 근데 이걸 특별한 상황이 없다라고 보기보다 우리는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냐. 자, 보죠. 현재 금리 상황 어떻다? 저금리. 그 다음 기조적으로는 저금리 기조. 그 다음에 또 상황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또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실제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느냐, 허용하는 상황. 기업들의 실적은 실적 호조. 실적 호조 폭은 어떻다?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피크아웃은 지금 온다고 하는데 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중에서도
IT는 어떻다? 피크아웃 아닌 듯하다 라는 게 지금 상황의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가의 상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땐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땐 조금 더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오르는 게 빵빵은 못 올라. 무서워서. 너무 주가가 높으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면 팩트셋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88%나 높게 나와요. 웬열? 그런데 88%가 폭도 무지하게 커. 제가 놀래는 게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매출 증가율은 5% 정도 나오면 오 대단한데 10% 나오면 우와 미쳤어 이러면, 지금 50% 나오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매출 증가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매출 증가가 50%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대비로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심리는 약간 쪼그라들어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그대로 그냥 향유하기보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지수가 이런 정도까지 올라간 게 있죠. 일부 유동성에 의해 과다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겁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면 여러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마음은 풀어질 거예요. 확신이 더 커질 거예요. 항상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독일마을 분들 그리고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은 어떻다? 네, 항상 시장이 뜨거워지면 이거 뭐지? 하고 역발상의 생각을 가질 준비를 하면서, 그런 채비를 하면서 시장을 보자. 같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시각을 견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그 아주 젊은 채권 애널리스트인데 NH의 강승원 채권 애널리스트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재미난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제 연합인포맥스 저녁 8시 일부에 했는데 우리 강승원 그 애널이 했던 얘기 중에 귀에 딱 박힌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돈이 차고 넘쳐. 미국이 돈이 차고 넘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저거 다 투자하다가 이제 넘어가. 어디로? 오버시스 바다를 넘어가. 돈들이 넘어가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살짝 했어요. 전 그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말이죠. 이제 돈이 쓰다 할 데가 없으니까 딴 거 사는 거. 한국도 계속 팔다가 이제는 분위기 보니까 현재 분위기 계속 갈 것 같아. 그래서 딴 거 사. 그래서 한국 주식도 사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도 한번 앞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표들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S&P 500 0.6% 상승한 4,429포인트, 다우는 0.78% 상승한 35,064, 나스닥 종합지수는 0.78% 상승한 14,895, 러셀 2000은 1.72% 상승한 2,2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가격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원화 가격은 1,142원 89전으로 최근 흐름 대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늘 하루는 그렇게 그다지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10년 국채금리는 다시 1.2%로 돌아오면서 1.25%로 현재 시간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파죽지세로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6% 하락, 반면에 바이오테크놀로지는 1.8% 상승하면서 미국에선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업종별로는 빅테크 5개 기업들이 모두 상승하는 기업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주식들은 지수가 빠졌으니까 좀 떨어졌고, 반면에 컨텍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여행 관련주들이 폭등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채권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죠. 채권 어제 이제 강승원 연구원하고 이제 대담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조금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다. 우리가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움직임에 가장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따져보면 주식시장도 당사자긴 한데 채권 시장이 더 당사자 아닐까요? 금리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채권은 금리가 다잖아요. 주식은 실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리가 다니까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하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테이퍼링이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약간 시차가 있어서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채권 금리가 먼저 어떻게 될 것 같다? 오르겠지. 그렇지. 야, 파란 똑똑하네요. 파란님 똑똑. 짱. 여기서 뭐 하나 휙 던져줬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오르겠죠. 네, 박수희님, 박기현님, 라오왕님, 네, 배산타님, 파다님, 푸른꿈님, 다 천재, 금융천재야. 올라요.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당사자가 누구냐면 주식시장도 당사자지만 초당사자는 채권시장이야. 자,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든가 아니면 금리를 오르는 게 가시권으로 딱 포착되는 순간 어떤다? 얘들이 먼저 움직일 거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채권 금리가 파닥파닥 뛸 때까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편안한 별일 없이 산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 왜? 자, 사실은 그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고 편안한 운동장이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채권 시장 애들이 먼저 발작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면서 움직여도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 금리 상승이 자,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의 홍수인 이 상황에서는 원래 그 채권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 채권이 좋으면 주식은 별로 안 좋지. 이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반면에 위험자산이 빠딱빠딱 좋으면 이 채권 시장이 안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채권이 안 좋아지는 가격이 떨어지면 뭐한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이라면 오히려 유동성 축소를 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주식시장도 슬슬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물론 그때 가서 기업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 이러면 또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실적이 좋으면 그냥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큰 탱크바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큰 탱크바퀴라서 다 그냥 장애물을 뚫고 가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채권 시장이 그렇게 약세가 될 때 그때 가서 유동성이 좀 축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편히 생각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팁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수원 연구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톤의 얘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는 신규 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죠. 목요일마다 나오죠. 주간 청구자 수가 38만 5천 명 나왔고 전주 대비 1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월가 예상치하고 비슷한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와 동일했고요. 그리고 실업보험을 연속으로 청구한 사람은 29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3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주 부분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클라라다 클라라다인가? 누가 얘기했는데, 블러드인가요? 누군가 얘기했는데, 예전 고용 상황으로 보면 여전히 수백만 이상 고용이 아직 창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일 고용부에서 드디어 고용 수치 발표를 하는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을 발표하는데 84만 5천 명이에요. 예. 84만 5천 명. 그러니까 84만 5천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예상치가 없어. 예상치가 있긴 있어요. 35만에서 120만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예상이야.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35만에서 120만 사이에 펼쳐져 있는 이 예상치가. 이건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84만 정도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것도 또 별일 없는 거죠. 큰 변동이 아니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진짜 100만 넘어가면 하고 시장은 한번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가격에 대해서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꼴라스 이름 좀 이상하네. 자,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재밌어서 요거 한번 따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시작된 것으로 관찰된다. 맞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아진 건 이는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결과뿐 아니라 2007년에서 2009년 경기 침체로부터의 느린 회복과 선진국 대부분의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도 어제 이제 강성원 연구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해서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죠. 미국도 일본이나 유로처럼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걸 우리가 봤다. 일본 허덕거리는 거 봐라. 못 나오더라. 그러니까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낫다. 라는 게 지금 연준의 전반적인 스탠스다. 라는 얘기는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제 얘기는 빨리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6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48억 달러 증가한 7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CGNC에서 발표한 7월 감원 계획은 전월보다 7.49% 줄어든 18,94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6월 이후 감원 계획이 최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감원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못 찾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영란은행에서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0.1%로.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목표치를 8,950억 파운드, 국채 8,750억, 회사채 200억 파운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고요. 5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더 확연히 경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4%까지 오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목표치는 2%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연준과 똑같죠. 그리고 얘네는 일시적으로 4%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럽보다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허용적인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 그 로빈후드가 어제 뭐 폭등을 했잖아요. 50%. 근데 기존 주주들이 매각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7.59% 하락을 했고요. 여행 관련주들이 초강세였습니다. 원 리조트 8.3, 아메리칸 항공그룹 7.5, 캐리비안 베이 7.5% 폭등을 했고요.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는 어도비 시스템, 페이첵스 등, 그 다음에 52주 최저 가격은 캠벨스프, 코나그라, 트립닷컴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가 1% 오르면서 경제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기술주, 필수 소비재, 부동산 관련주들도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처 소장께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에서 20만 명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과거만큼의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듯 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광고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네, 멋진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한국 시장도 최고가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면서 주면 좋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그 마을 분들에게 원하는 건 시장에 끌려가야, 시장이 무조건 올라서 내가 좋다라는 것보다 그 내 포지션이 좋아지는 쪽으로 항상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안재성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광고를 더 드릴게요. 제가 그 광고하는 에듀캐스트.com의 증권가에서 가장 기초 강의 중에 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1주년 기념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오케이 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8월 달에 3주간 20% 세일. 자, 20% 세일합니다. 20% 세일하니까 뭐 여기 강의를 꾸준히 이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들은 분은 중복되는 게 꽤 많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기초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그런 그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일하는 기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는 그 강의에서 나온 돈과 또 그 몽땅과 강의에서 나온 돈 몽땅과 또 약간 더 보태서 저희가 작년에는 미혼모 그 구세군과 한 군데 더 해서 나누어서 두 군데에 약 한 1,000만 원 가량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권순장님도 거기에 기부를 좀 같이 하셔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했고요. 올해도 이 강의로 팔린 돈들은 전부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죠? 네, 저는 아직 뭐 그렇게 큰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각자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고선영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질문. 네, 미국은 연준에서 채권을 사주고 은행이 산 채권을 다시 담보해서 현금을 내주는 건 미국 정부건 연준이 채권 금리를 상승에 일부러 가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의 인플레를 원하는 만큼 얻고 난 뒤에 미련 없이 올리겠죠. 그럼 우리나라인데 기업 실적은 좋다 보고 금리는 충분히 미리 올려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 10월 달 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안 올리는데 미국이 안 올리는데 언제까지 안 올릴 거냐면요. 금리를 지금 분위기는 23년이 아니고요. 24년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근데 어제 클라라다 그 부의장께서 22년에 테이퍼링을 마치고 23년부터 금리를 올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매파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클라라다 부의장은 절대 매파적인 사람이 아닌데 23년 금리 올리겠다라고 하니 매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강승원 연구원하고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난 대담을 했는데요. 자기 분석한 바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도달하려면 2024년이 아니고 100%까지 연준이 원하는 평균 물가제 2% 도달하려면 2026년까지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금리는 2024년에 올릴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다른 방송을 보니 페드에서 MBS만 매입을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MBS와 채권이 경쟁 관계이고 서로 테이퍼링 시기를 나눌 수 없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일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MBS만 먼저 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MBS만 먼저 팔면 불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오건영 부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기계적인 긴축을 해야 된다. 긴축을 하려면 테이퍼링을 하려면 기계적으로 해야 되지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장이 더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정률 감각을 딱딱 하듯이 그냥 매월 뭐 100억 달러면 100억 달러, 200억 달러면 200억 달러 하면서 딱 비율대로 딱딱딱딱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예상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시장이 혼돈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라든가 했던 지난 FOMC 의사록에서 나온 내용은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혼돈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유사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애널리스트마다 PER, EPS 등 재무제표 지표들의 추정치가 다른데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는 회사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애널리스트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각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추정치를 만드셔야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수준이 너무 높다. 네, 질문 수준이 조금 높은데요. 테이퍼링을 하면 금리가 오를 수 있지만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곧 경기가 꺾이겠네 하고 오히려 채권을 더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많이 했어요. 강승원 연구원하고 재밌었어요. 지금 상황이 테이퍼링을 너희들이 진짜 해? 경기 안 좋은데 지금 한다고? 그럼 경기 꺾일 건데. 경기 꺾이면 뭐 금리 그다음 빠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고 했던 게 지금 채권 시장의 현재 강세 흐름의 이유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수혜주 백신 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가 됐다고 생각한 밸류에이션이 업사이드 백신 기업의 수혜가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 다른 바이오는 오히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백신이 지금 내년까지 계속 팔겠다라고 계약을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데 모더나가 오늘 장중에는 올랐던 것 같은데 종가 지금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인도카레집 어떻게 아세요? 인도카레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인도 카레집 옛날엔 간가했는데 지금은 간가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은. 네. 앞으로 커질 시장 범위에 대한 예상 및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2차 전지 및 자동차에 대한 미래 인식이 놀라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자꾸 생각을 많이 하죠.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궁리를 많이 하죠. 궁리를 많이 하면 보입니다. 적충으로 쌓아가는 투자 방식과 김진영 교수님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길러 쭉 들고 가는 방식 중 어떤 투자 방식이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 부탁드립니다. 개인들은 김진영 교수님처럼 하세요. 개인들은 너무 많이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약간 반전업 투자자 정도 수준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적층을 하죠. 저희는 적층을 해서 계속 조금씩 리밸런스를 하죠. 많이 오른 거는 조금 줄이고 새롭게 발견된 아주 떨어져 있는 저평가 주식들은 더 사죠. 그렇습니다. 어닝도 상회했고 3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은 모더나가 3분기조차 어닝 서프라이즈 한다면 모더나의 높은 PER조차 크게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우상향하는 한에서는요. 그런데 그게 우상향이 끝나는 순간 주가가 고점이라 좀 높다면 금 가는 거죠. 김진영 교수님 한번 연락해 볼게요. 네, 우리 반응이 좋다고 우리 청취자들이 원한다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기후정에 대한 책에서 시멘트 철강, 네, 그렇죠.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배출됐죠. 예. 탄소 관련으로 영향 줄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하고, 자, 보세요. IT 버블은 2000년이었고, 애플의 아이폰은 2000 몇 년이었죠. 아이팟이 나온 게 한 2005년쯤 되나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만든 2007년, 8년 그 사이죠? 우리나라는 10년에 만났고, 아이폰을.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네. 인플레이션 온다고 해서 금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금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금 투자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각동희님 너무 잘생겼어요. 네. 세상에 대한 어떤 직관력이 있으시네요. 네. 네. 또 질문이 이제 각동희님이 현재 한국 금융주가 시장에서 저평가받았던 이유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미래 성장에 대해서 특별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계부채도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할인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금융권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금융권을 이렇게 봅니다. 성장해서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할인하는 건 받아들이는데 이 정도까지나 할인되어야 되느냐 라면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할인되어야 해? 이건 아니지 않아? 하면은 매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빌 에크만처럼 양아치처럼 돈 버는 게 아니라 각도기 형. 빌 에크만 저도 알아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게 있긴 있는데 개인들 사정이 있겠죠. 네. 미국채 10년물 하방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채는 누구나 생각하듯이 약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 논리상으로 이렇게 고점 부근 고원지대에 있는 이유는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해서 그만큼 어렵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주사 재평가 될까요? 지주사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주사는 사업회사를 담지하고 있는 지주사들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상장 안 할 자회사들을 엄청 많이 품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실적을 뽑아서 연결 재무제표로 넘겨줘서 어찌되었거나 지주사의 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는 오케이 평가. 반면 다 따로 떨어져가지고 로열티만 받는 지주회사는 진짜 배당 외에는 없잖아요. 브랜드 가치하고 그거는 삭감해서 보셔야 되죠. 그렇게 보시는 게 독일 책방 이번 주에 나가요. 이번 주에 나가고 저 독일 책방 정말 애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애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책을 좀 축적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 저수지에 물을 채우듯이 책을 여러 권 읽고 있습니다. 좀 채워지면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산군의 자산 배분을 저요, 잘하는 쪽에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뭐 사실은 금값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런 쪽은 많이 안 하고 작년에 했던 거 그냥 들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제가 해봤는데 자산 배분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네, 이영진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은 또 나중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분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분들 중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잘 수익률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 채널을 계속 듣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으신다면 아마 조금 수익이 나아지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 기대와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오후에도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